안녕하세요. 정치포커스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김 총리 후보자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 김승호는 얼마 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했던 검사로 알려졌다. 또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AI 변호사로 잘 알려진 김경호 변호사는 6월 21일 국민의힘 주진 의원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같이 빠른 배당을 하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한 일명 프로고발러라고도 불리는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그의 정치 행적과 활동들에 대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검찰의 고발 사건이 보도되면 대부분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앞장서서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해 고발했다는 뉴스를 기억할 것이다. 그 법세련 대표가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다. 그동안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한 대표적인 정치인들을 보자면 이재명 현 대통령도 과거에 고발됐었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미애 의원, 조국 전 대표,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박범계 의원, 이성윤 의원, 박은정 의원, 이수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진보 성향 인사들로는 유시민 전 장관, 김어준 뉴스공장장, 조성은 대표 등 수많은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와 단체들을 고발해왔으며 언론에 공개된 고발수만 해도 약 120에서 150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법세련 시절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을 선제적으로 고발해 정치적 이슈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며 일부 사건에서는 실질적 결과보다 보수 성향 언론들을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2014년 서울시 의원에 첫 당선되기도 했으며 주로 고발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키워온 인물이라는 평도 있다. 서울이 소리 고발 기자회견하다가 마침 지나가던 백은종 대표에게 딱 걸려 혼쭐나며 주랭랑치던 사이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방송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인권 침해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출제 공무원이죠. 네. 지금 근무 시간이죠. 세비 받죠? 예? 세비 받냐고요. 목적으로 합니까? 사적으로 합니까? 여러 번 고발을 하는데 아니. 서울시 시민이 뽑았으면 시의회를 해야지. 왜 이거 고발하러 다니냐? 지금 이 근무 시간에 왜 시의원이 근무 시간에 나와서 개인적인 고발하고 다니냐 이거요. 당신 고발할 거야. 근무 이탈, 근무 태만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비기에 대지 말고 세비를 받고 시위를 해야 될 사람이 시위를 안 하고 맨날 김건희만 쫓아다니고. 사적 공적인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의원으로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예. 당하고 뭐 상의하고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서울시 근무 시간에 고발이나 하고 다니고 고발해서 시위원 된 사람 아니야. 다 싫어하지 마요. 당황하더라고요. 공적이냐 사적이냐. 근데 민주당 물타기를 하려다가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은 서울의 소리 고발 기자회견 있는데 교수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거센 상황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인사청문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SNS를 통해서 칭화대 관련 출입국 기록, 증여세 납부 현황과 같은 자료들을 공개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이런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사안의 일부만 부각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의 공세는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의 위기의식이 상당히 보입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라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하다하다 국민이 직접 주진우 의원을 검증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보울산 남구 달동에 보유한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선수 보호에 나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메신저로 공격하는 것은 국민적인 신뢰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신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이를 옹호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공격수로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자에게 7억 원 증여를 해주는 할아버지 찬스가 당연한 졸부 정당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비리백화점이라고 헐뜯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낙인이 더 진하게 찍히기 전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을 보한답시고 어제 SNS에 메시지를 올리셨던데, 어느 국회에서 청문위원을 고발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독재의 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늘 주어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문장의 명확성을 떨어뜨리는 나경원 의원식 화법이야 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느 위원을 누가 고발했습니까?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어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청특위위원을 고발하겠다라고 한 적 없고요. 고발은 주진우 의원이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이 재발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원이 고발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대 정당 의원과 후보자를 고발하는 일이야말로 몰상식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 의원에게 재차 경고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저를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셨던데 무고죄 때문인가요? 자신이 없나 봅니다.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파헤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부분을 추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기왕 시작한 거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땅과 부당한 재산 추적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고소고발을 일삼고 표적 수사를 해왔던 유구한 전통은 청산할 대상이란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보다 더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정말 적극적으로 거의 팬클럽 수준으로 지금 김민석 선생님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김민석 청문회가 아니라 주진우 청문회로 지금 전환되어서 지금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던 분이고요. 검사 출신이시고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70억에 달한다는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검사의 연봉이 1억대입니다. 그리고 한 17년 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넉넉 잡아 2억이라고 치고 2억 곱하기 17년 하면은 70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여기에 이 70억이나 가지고 계신 분이 4인간 채무가 1억, 배우자도 1억 8천 채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제 현금성 자산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이제 공직자 재산을 이제 등록을 하니까요. 그런데 현금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채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4인간 채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데는 분명히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좀 진짜 왜냐면 본인이 나서서 김민석 후보자를 까고 있으니까 저도 좀 동시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김민석 후보자는 돈을 열어보니까 2억대밖에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4인간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엄청 비난했어요. 아 이거 2억인데 안 갚고 이거 쓰고 있는 거 정치자금법 아니냐.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은 빚이 하나도 없나 보다. 그러네. 뭐 재산이 70억이나 있고 이러니까. 아니 근데 사인간의 채무가 70억이 있는데 왜 사인간의 채무 안 갖고 있으면 이것도 똑같은 걸로 보면은 공직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진짜 위원장님이랑 같은 마음인 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게 내로남불도 심하고 이게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능멸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능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감싸주고 아무리 못나도 감싸주고 챙겨주고 이해해주려고 해도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지. 주진우 의원은 그냥 이제 이거죠. 말이 뇌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 입으로만 나가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고. 왜냐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뭐 불륜이야? 그 불륜 하나 더 있어요. 아드님이 계신데요. 만 아이고 20대. 네. 예금이 7억 8천. 나이가 혹시 20대시죠? 저는 20대죠. 예금 7억 있으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없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인데 만 20살인데 예금이 7억 8천인 거. 이것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본인 입장으로는 이것도 뭐 중요세 다 냈고 다 냈다.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서 김민석 후보자 얘기할 때는 굉장한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타인을 검증할 땐 이러고 이런 건 너무 좀 문제가 아닐까요? 정치를 저는 진짜 어른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정치를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해가지고 명분을 갖는 반사 이익 구조의 정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그거에 대한 폐해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서 증명이 됐던 거고 앞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정확히 명분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만 투표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번 전국에서는 뭔가 눈을 가리고 자꾸 길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빠르게 인정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쇄신시키는 것만이 보수가 살아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주진우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오면 아니 보수를 지키라고 뽑아놨더니 자기들이 보스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능멸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요구를 했으면 맞춰서 가야 돼. 또 주진우 의원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사고를 치니까 결국엔 또 신뢰를 잃어가는 거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주진우 의원 말 맞다나 모든 국회의원 재산 형성 과정 싹 다 까고 어디서 했는지 이런 한 푼 원도 빠짐없이 연말정산 다 깔아. 그러면 국민의힘부터 못 받을걸요? 안돼 당연하죠. 안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정으로 돈을 받아서 정치감을 쓰는 건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 건 공직자의 어떤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진영과 상관없이. 당연하죠. 그러나 맞습니다. 이것이 마치 굉장히 불법이 있는 듯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프레임 하나하나 한 단위로 잘라가지고 계속 이제 사실이 없는 근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김민석 의원 뭐 칭화대 저 가짜다. 그냥 받았다. 어떻게 원외위원장 하면서 받냐? 가짜다. 이렇게 딱 얘기했죠. 사실 어떻습니까? 21번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맞습니다. 받아왔죠. 그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진실 공방만 되는 거지. 사실 총리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총리에 대한 정책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총리에 대한 정책 검증은 분명하게 필요하고 근데 그 총리의 위치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역할의 일부를 본인이 대리 수행하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입법부라든지 사법부의 뭐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리를 대리해가 국무총리가 끌고 나가야 될 부처들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모를 속속들이 따져보고 정책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몇 분이 이만한 일을 자꾸 이만하게 해결을 해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깔 게 없는 그럴 수도 있죠. 총리로서 너무 완벽한 거. 준비가 돼 있다고 준비가 돼 있어 생각할 버리니까 수도 있죠. 이거 깔 게 없다. 뭐라도 가져와봐. 칭화대? 중국 딱 걸렸다. 이러면서 지금 만들어내는 프레임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에 정청래 법시위원장이 다음 주 중에 법사위를 열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여론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의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얼마든지 불똥이 튈 수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대북 확산기 방송하고 전단 살포를 중지하면서
북한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거는 이 시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상황 관리가 시작됐다는 게. 그렇네요. 안 그랬으면은 보십시오. 계엄 당시만 하더라도 그 몇 달 전부터 해가지고 북한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한다. 그렇죠. 예. 해안포 사격을 한다. 무슨 백령도에 아파치 헬기가 출동을 하고 교전이 벌어져도 하등에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나는 작년 계엄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뼈저리게 절감한 게 있어요. 뭐요? 한국에서는 두 놈만 미치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두 놈만 미치면 누굽니까? 대통령과 국방장관. 아. 그러면은 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고 아하. 한미 연합방위 태세 위기관리평가회의가 예. 있고 다 그렇네, 필요 없어. 그렇네. 그냥 드론을 평양 상공으로 띄우고 아. 무기 체계 동원해서 반격하면 쏠 준비가 다 돼 있었다고. 빨리 북한이 그런데- 반응해 주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어. 어허. 딱 두 놈만 미치면 계엄이 아니라 전쟁도 가능하겠구나. 아. 합참의장을 바이패스했으니까, 아하. 패싱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가를 정상화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정권만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뭐 개혁은 저절로 되는 건 줄 아는 모양인데 네.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줘야 되는 거거든. 아. 이게 국방개혁인 거예요. 국방개혁. 네. 그러는데 이 세상이 그 맨놈만 미치면은 그냥 국가 하나가 거덜나는 게 가능하구나. 아. 이게 가능하구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윤석열, 김용현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얘기 듣고 그럼 진짜 내란 수계와 아까 제일 중요한 한 사람 김용현까지 풀려나면 이게 뭡니까? 내란이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 미친 놈이 풀려나는 게. 그러면은 오늘 아, 밀을 많이 치네. 밀을 많이 치고 있어요. 피아노 잘 치십니다. 밀을 쳐. 밀을 치. 그랬는데 그 저자가 풀려 나오면은 이제 분명히 육사 구국동지회니 뭐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모임이니 이런 데서 떡 벌어지게 환영식 할 거고. 그다음에 왜 정광훈 목사가 요즘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예. 지역 책임자들을 방송 틀어놓고 대가리 박어 시켰잖아. 네. 보고. 인원 동원 못했다고. 예. 거기 이번 기회에. 그 할당 인원을 예. 채운 지역은 들어가서 앉아 있고 못 채운 지역은 여 남아. 그런 다음에 전부 대가리 박는다 실시. 이랬잖아. 예. 근데 김용현이 풀려 나오면 이 호재를 그냥 넘길 리가 없잖아. 야 다시 광화문으로 모여. 대규모 집회가 또 있었어. 여기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보석 허가를 해주면 그건 받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 짓을 못 하니까. 그렇죠. 조건부 보석이니까 못 받고. 그래서 풀려 버티자. 나오겠다. 26일까지 버티자 이거였는데. 이거였는데. 네. 특검이 이제 조은석 특검이 와가지고 기소하고 기소하면서 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것도 미친 놈한테는 특검이 약이요. 맞습니다. 특검을 네타냐후한테 특검을 좀 보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특검이 약이에요. 특검이 약이다. 지금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국무총리 후보자 공격이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힘은 능력 검증은 제쳐두고 오로지 신상 털기 망신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봉에 주진우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과 같은 기준으로 저희들도 검증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 의원의 아버지와 민교투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교투 사건은 1986년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된 사건이었고 5번의 선생님들께서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조작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던 분들 중 2분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윤병선 선생님이십니다. 노현설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먼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2분의 선생님의 발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준우 의원님, 김민석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의원님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하셔야 합니다. 1986년 민교투 사건을 주진우 의원은 아십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민주교육을 염원하던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 민교투는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해서 6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중에서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중 한 명이 바로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검사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적 자백 유도 등 그야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습니다. 공안검사들은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명백히 잘못된 수사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대경 검사와 주대경 검사의 아들인 주진우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민교투 사건은 조작된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주대경 검사는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진우 의원과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아들인 손자에게로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물려받은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은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에 단정 짓는 그 못된 기질까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릇을 여전히 못 버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비열하게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한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진우 의원과 아버지 주대경 검사의 과거를 조명하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김민석 후보자와 어머니 김춘호 여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1986년 민교투 사건 조작 사건이 벌어지던 그 즈음 김민석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려던 미 문화원 사건으로 인해서 3년간 독방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구속되자 어머니 김춘호 여사는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민가협 초대 회장으로 그리고 아들은 물론 다른 민주화 운동 가족과 수감된 학생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김승훈 신부와 함께 박종철 기념 사업회를 발족시킵니다. 둘째 아들의 교통사고 보상금 전액을 기부해서 민주화 운동 일꾼들의 쉼터인 민화의 집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주진우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면 김민석 후보자는 어머니로부터 민주화 운동 DNA를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내래살에게 잔당 주진우 의원이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민주주권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주진우 의원, 누구를 비난하기 앞서서 먼저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돌아보고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의원은 누구보다 도덕적 기준을 말하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기준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정의를 가장한 위선입니다. 그 기준대로면 주 의원의 아버지와 주 의원은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고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손자 다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손자까지 대물림과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강독구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국민 정부를 이끌어갈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주진우 의원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6년 관악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에 9월 19일 날 밤늦게 사법경찰 3명으로부터 어떠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서울시경의 대공분실이었던 장안동에 있는 대공분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일주일 동안 고문과 협박을 받고 있던 노현선 선생님이 쓴 자술서 한 이만한 양의 자술서를 보여주면서 거의 그대로 베끼라고 해서 거부를 했더니 무자비한 폭행 그리고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물고문까지 시켜서 저는 그때 바로 중이염이 생겨서 나중에 교도소에 갔을 때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경찰은 우리 교사들 6명이 저희 집에 모여서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학습하고 이랬던 모든 과정이 경찰은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이적 행위였다.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거부하면은 끊임없는 그 고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에 넘어갔을 적에도 그 당시 저희 6명의 선생님들을 2명의 공안검사가 담당을 했는데 저하고 노현선 선생님이 처음에는 신광옥 고등검찰관의 취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현선 선생님은 주대경 검사한테 넘겨지고 나머지 이장원 선생님, 이상대 선생님, 송원재 선생님, 한상훈 선생님까지 주대경 검사가 취조를 했습니다. 제가 신광옥 검사로부터 취조를 받을 적에도 경찰에서 강제로 쓰게 만들었던 자술서를 그대로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으면은 형을 더 많이 높여서 기소를 하겠다. 이런 협박 속에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대경 검사도 함께 저의 끌려갔던 저희 선생님들에게 동일하게 경찰에서 강제로 고문에 의해서 작성된 진술서를 그대로 인정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공안 검사의 협박 속에서 기소가 취조가 되었고 그걸 그대로 지장을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재판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고문당했고 우리는 무죄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했습니다마는 결국 1심에서는 저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 동지들은 교사들은 1년을 받고 교도소에 계속 수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6.29 선언이 나면서 바로 그 87년 7월 달에 6.25 선언이 나오고 나서 보름 후에 저희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7년 동안을 온갖 그 스트레스 속에서 물론 그 감옥 생활 10개월씩을 했고 그리고 경제적 피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37년을 살다가 겨우 2년 전 2023년 10월 12일 날 재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수사당국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하고 우리를 감옥에 엮을 수 있었던 근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7조
이것도 폐지할 것을 같이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 그리고 협박을 일삼아서 강제로 기소했던 그 공안 검사 주대경, 아무런 공개적인 사과 없이 지금 아주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들까지 이것이 대물림 되어서 지금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현충일 날 일제 친일파 했던 인간들이 3대에 걸쳐서 호의식하고 독립운동했던 우리 그 선조들은 3대가 다 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 독재 권력에 아부하고 무고한 우리 교사들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던 공안 검사들 이제 처벌해야 됩니다. 그 모든 그 당시 공안 검사들이 재심을 당한 사건의 담당 공안 검사들은 반드시 소급 적용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노예 선생님. 지금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 주대경 그 검사, 제가 지금 이걸 공개적으로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참 모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소탕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숭고한 그런 직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이 되겠는데 뭐 딴 건 다 거두절미하고 이 주대경 이 공안검사는 당시에 제가 28, 9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 주대경 검사와 그 만남은 결국에는 그 후에 그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고문받고 뭐 그 했던 거는 다 뭐 다른 사람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종합한 사람은 이 주대경 씨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그 주대경이라는 그 이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재심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이 주대경이라는 사람이 이 공안검사로서의 그 위치일 때 제가 이 경찰에서 그 고문을 받고 한 거를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이 검찰 단계에서는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이 검사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 검사를 좀 뵙게 해달라. 그 수사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만 그 저를 담당을 했는데 그러면은 저보고 반성문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반성문도 썼습니다. 이 반성문 쓴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실토를 그걸 인정을 하는 건데, 근데 어떻든 간에 검사를 봐서 인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구를 해서 반성문까지 썼습니다. 근데 제 취조받을 때는 끝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 나타난 사람이 주대경인가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대경 검사가 그때 당시에 저를 보자고 해놓고서 얘기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재판할 때 허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문한 얘기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형량이 더 높아질 거라고. 그거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금 얘기하고 다 제지를 당해가지고 일부 처음 부분만 하루치 부분 그때 그 일주일치의 그 이야기를 할 작정했는데 하루치 부분 정도도 잘 못하고
그걸 제지를 당했습니다. 나와서 뭐 이제 재심을 할 때 보니까 주재영 그 이름이 실제 저는 한강옥 검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대경 씨였어요. 주대경 씨가 그때 당시에 또 이게 다른 이게 조사를 재심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저를 신고한 그 이 복사집의 그 주인은 간첩 신고했다 가지고 간첩 그 포상금을 받았어요. 간첩 포상금은 지금 집 한 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일개 시민에 대해서 그런 포상금을 줬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주대경 씨가 그래서 양심을 저버리고 그래 출세에 눈이 어두운 것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사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